그럼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지속가능도시과 재생정책팀장 유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신 중에도 성남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에 따른 온라인 진행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장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곳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청회는 2021년 2월 공고한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따른 성남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9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한 후 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오는 8월 27일 성남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성남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도시기능 약화 등으로 장기간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산성대로 지역을 특화하기 위한 문화재생 사업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계획하였고, 우리 시에서 기계획한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의 중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활성화 계획 내용을 들으신 후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 제3항에 따라 유튜브 댓글 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댓글로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실명과 도로명 주소로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는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주민께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로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설명드릴 용역 책임 기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EPM 파트너스의 박정호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성남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 공청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먼저 가업의 개요, 기초조사 및 분석, 그리고 기본 구상과 실행 및 운영 계획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가업의 개요입니다. 저희 가업의 공간적 범위는 성남중앙지하상가, 성호시장, 신흥로데오거리, 신흥종합상가, 그리고 수진역과 신흥역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되게 된다면 사업 기간은 내년 22년부터 26년까지 진행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통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년대 말부터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었지만 90년대부터 쇠퇴해온 원도심의 중심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및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상위 계획을 먼저 검토하고 이 원도심에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관련 계획을 검토해서 검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 계획에 함께 담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또한 문화 사업들과 함께 중복되는 사업이 없지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두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지역 쇠퇴 진단입니다.
본 활성화 지역에서는 인구 사업체가 감소하고 있고 노후 건축물이 다수 분포해 있으며 법적으로는 사업체 수와 노후 건축물에서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활성화 지역의 물리 현황을 필지 규모, 건축물 층수 현황, 범죄주의 구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를 했고 그 내용은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 분석에서 추후에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에는 인근의 4개의 상인뿐만 아니라 상인분들, 주민분들과 함께 지역에 5천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있고 또 인근 지역에는 약 5만 명의 대학생들이 5개 학교에 분포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구역계 인근 안에서는 크게는 신흥역과 수진역에서 연간 약 400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되고 있고 또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곳에서 다시 또 유동인구가 발생되고 중심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초생활 SOC 부분에서는 기초생활 SOC가 저희 활성화 지역에서 뚜렷하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남시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복지 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문화복지 시설이 중앙 지혜상가에 몇 개 있는 정도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조사와 더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상인 설문조사, 총론 설문조사 그리고 방문객 설문조사를 3차로 진행을 했고 먼저 상인분들께서는 이 상권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지만 주차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상권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청소년분들은 지금 방과 후 활동을 별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시설이 좀 부족하고 특히 문화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점은 먼저 방문객분들의 프로필입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주로 성남시에서 직장과 학교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고 그렇다면은 이분들께서 인근 지역 거주민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방문객분들께서는 대부분 이 지역을 역세권 교통도시 그리고 다양한 상품의 쇼핑 지역이라고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좀 부족한 것을 꼽아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도시재생대학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참여하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재생대학은 5월에서 7월까지 공간환경 개선분과 경제문화 활성화분과 두 분과로 나뉘어서 10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에서는 당신 곁에 행복시장 산성 그대로라는 비전을 주셨고 저희는 이 사업들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저희 사업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분석해 보자면 먼저 로데오 거리 인근에서 물리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소필지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 아주 좁은 골목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흥 종합상가에서도 과소필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 쇠퇴도는 크게 성호시장 인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황 이슈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의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여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에서 이 산성대로 지역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좀 외부적인 요건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수진역과 신흥역은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2천만 명까지 가는데 여기는 400만 명씩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이곳에는 주거 인구는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직장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일자리 그리고 업무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심성 지수와 인구 밀도를 분석을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밀도는 높은 지역이지만 상업과 산업의 입지 가능성, 입지 적정성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쇠퇴가 되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성남시에서 신도시들이 개발돼서 주민들이 유출이 됐고, 그리고 산업 기능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산업 기능들과 대학교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상권에 좀 더 세심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치사슬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서 각 상권별로 주요 이슈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현황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원인을 진단하고 주요 개선 사항을 판단하고, 그리고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을 통해서 원도심 미래상, 업무 기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하여 함께 발전하는 지역 상권이라는 하나의 원도심의 미래상을 두었고, 그 미래상을 두고 저희 계획의 과제로 상권 집객여건 개선, 신규 업무 기능 형성, 원도심 문화 경쟁력 강화,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이라는 4개의 계획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과제에서 역세권 중심 상권 활성화, 기업 성장 기반 마련, 지역 특화 문화 재생 3개의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의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본 구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위해서 더 나은 미래로 성남을 여는 가장 큰 길, 뉴프론티어 산성대로라는 비전을 두고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목표에서 단위사업 전략으로 먼저 상권 활력 재생을 통해서 내부적인 활성화, 내부적인 환경 개선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 2번째 성장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가져와서 이 지역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단순히 환경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롭게 지금 말씀드린 인근에 있는 청년 인구들, 청소년 인구들,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즐기고 소비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 구상도와 함께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상권 활력 재생에서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상선대로 상권 활력 거점 조성으로 해서 지금 가장 쇠퇴되어 있는 지역인 성호시장 지역에 현대화 사업과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사업이 꼭 여기 그 성호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성대로 상권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대로 프롬나드 조성은 산성대로 전체에 대한 계획입니다. 산성대로 전체가 어떻게 환경이 개선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권 환경 개선은 중앙지하상가와 로데오 거리, 그리고 신흥 종합상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이슈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장기업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막 신규로 창업된 기업이 아닌 성남시에서 타 지역에서 이미 창업이 돼서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 지역에 입주를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담았고, 그런 기업들의 팔로와 홍보 지원을 하는 계획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문화 재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전체에서 어떻게 새로운 분들을 유입을 시키고 또 방문객들이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지역 아이덴티티 강화에서 문화, 축제, 행사 등을 담았고, 이것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성대로 어울림센터를 조성해서 상인, 문화인,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함께 커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담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연계 사업, 부처 연계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과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성대로 상권활력 거점 조성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호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업인 LH가 참여해서 행보주택 460호를 지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고 판매 시설들 그리고 지원 시설들을 함께 마련하는 사업이 같이 담겨 있고 지하 주차장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오피스텔이 또 조성이 되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과는 또 다른 주민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업무 기능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복합 상가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상생형학성가를 조성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꼭 필요하게 이주할 경우가 있을 때는 이주하게 되는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곳으로 입주를 하시게 하고 또 성장기업 육복함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중 서비스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홍보 그리고 잠깐씩 있으면 입주를 해서 커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 이것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산성대로 프롬나드 조성입니다. 산성대로 전체에 있어서 단순히 도보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지작물들 치우고 그 도로를 넓히고 이런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대로와 상권이 만나는 결절 공간에 문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3가지 공간에서 담아서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문화 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산성대로 스마트 오픈 스페이스의 조성은 보시면 현재 산성대로 거의 전 지역에 주차장이 대로변에 있습니다. 이 대로변 주차장들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변모를 하면서 이 지역까지 지금 있는 도도 공간을 포함해서 약 15m 폭에다가 선형 공간을 조성하면서 이와 함께 썬큰 광장 등을 조성을 해서 이런 공간에서 문화활동도 일어나고 체험활동도 일어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성남시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립한 공간환경 전략계획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디벨롭해서 담았고 저희는 수진역에서 우리은행 사거리까지에다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성대로에 보시면은 지금 자전거도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인 것들을 이런 어떤 새로운 기구들인 지금 역할이 역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까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스마트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그 연결되는 것이 한 곳에서 모이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리를 하고 또한 그분들이 간단한 편의 업무를 책을 빌린다던가 분리수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동시에 스마트 트리를 둬서 여기서 와이파이를 공급을 해서 산성대로 전체가 스마트 오픈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8개소를 설치를 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공급입니다. 주차장은 저희 사업에서는 우측 날개에 있는 쪽에 기존 주차대수에서 약 90여 대 정도를 늘리는 계획을 하나 담았고 이것과 함께 스마트 공용 주차장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산성대로 전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과 저희가 새로 만든 주차장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을 담았고 저희는 앞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저희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 주차장이 신설되는 데 있어서 먼저 너무 많이 폐쇄되고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폐쇄와 신설을 균형감 있게 공급을 해서 먼저 발맞춰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총 577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권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중앙 지하상가와 저희는 로데오 거리 그리고 신흥 종합상가의 상권 환경 개선 사업을 담았고 중앙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이미지 분위기 자체가 좀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어둡고 접근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계단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함께 천장 리모델링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상권 전체를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이 키오스크에서 상권 지역 정보 예약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담아서 이것을 이제 지하철역과 대로변에서 내려오는 곳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기관들이 위치해 있지만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유유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 공공기관들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계획에 함께 담았습니다.
또한 로데오 거리와 신흥 종합상가에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안전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를 방지하고 저하기 위해서 보행자 도로와 공중전 정비를 집중적으로 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추가적으로 셉테드를 활용해서 CCTV 설치, 안전벨 만들고 또 눈에 띄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어떤 하드웨어 사업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지역적으로 따로따로 있지만, 저희는 이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묶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키는 결국 스마트 오픈 스페이스 산성대로 그 자체와 각 상가들이 만나는 공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호시장에서는 성호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호시장과 산성대로가 만난 곳에 썬큰 광장이 생길 것이고, 신흥역 앞에는 광장을 좀 더 잘 조성을 해서 저희가 문화 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는 좀 더 넓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도 광장을 조성을 해서 이 세 공간에서는 문화, 행사, 공연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의 상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상권들이 아우러서 가족 단위, 청년 단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가적으로 뒤에 계획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오픈 스페이스와 함께 주차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장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장기업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 타 지역에서 지금 플랫폼, 구독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을 특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성장도 빠를 것이고, 또한 상권에도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 내용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팔로 홍보 지원에서도 팝업 스토어도 따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산성대로 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컨퍼런스 운영도 먼저 상인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운영을 해서 지금 계신 4개 상인회, 그리고 성남시 타 지역에 있는 상인회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상인과 이 기업들 간의 컨퍼런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좀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축제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는 큰 행사를 하는 것에도 있어서 산성대로를 활용해서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유동인구,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여성분들께서 저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시고, 또 성장이 되신 이후에는 이 지역에 다시 오셔서 이 지역에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지역 아이덴티티 강화 사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역 앞, 성호시장 앞, 그리고 또 다른 그 대로변에서 저희 사업에서는 먼저 프로menade 축제 및 행사로 연 2회 사업을 연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가족 단위 청년층 1회씩 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1회 또는 2회를 기획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시사철 이곳에서 계속해서 문화 행사들이 있어서 새로운 인구들을 유입하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추가적으로 일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민분들, 상인분들께서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면은 바로바로 직접 의견을 개진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성대로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간판 개선과 함께 공공성취물 개선을 함께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가져와서 어떤 통합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성대로 어울림센터입니다. 산성대로 어울림센터는 이 성호시장 민간도시개발지역의 기부채납 부지에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고, 이 기부채납 부지에 지금 문화공원이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는 1층 저층부에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3층에서는 거버넌스 주민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 가능한 사업 구상, 사업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에서는 복지, 문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거점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상인 판매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새롭게 재개발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에 계속 열려 있는 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먼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 끼를 발산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까지 가서 공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저희 지역에서 저희 어울림센터에서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커서 성인이 돼서 이곳에서 다시 지역 재생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계획을 했습니다.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장 그리고 지금 바뀌어야 할 상인분들의 또 좀 발전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 활동가를 육성하고 지역의 리더들을 육성해서 저희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담았고, 이것들을 이제 총괄할 수 있는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같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저희 세부 사업 계획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화시설 조성 그리고 인구 유비를 위한 재개발 사업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교통구조 개선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함께 맞물려서 지역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행 및 운영 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 조직, 주민분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권활성화 자치조직, 주민협의체 조직을 통해서 지금은 상인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지만 인근 주민분들도 같이 오셔서 점점 커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에서 현장지원센터, 기초재생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 전담 조직은 행정입니다. 성남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시설들이 단순히 시설로 남지 않고, 그리고 마중물 사업이 이후에는 빚어지지 않도록 각 시설마다 운영 주체를 뚜렷이 하고, 이를 위해서 산하기관 그리고 민간기관들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속해서 함께 교류를 하면서 계획을 했고, 현재는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들에 대한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 조직도 운영에 함께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별 운영 주체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는 2가지 분과로 되어 있지만 이 분과가 늘어나고 현재 40인이 점점 커져서 주민분들의 힘이 점점 강화되고 주민께서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지역 시스템을 운축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축을 계속해서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계획을 계속 보완을 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9월 말에 도시재생 사업 유질 사업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를 통해서 22년부터는 12월까지는 계속해서 계획을 보강을 하고 22년부터는 성공적인 유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계획이 주인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열의를 갖고 참여하신 분들과 성남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한다면은 저희 계획이 지역 활성화의 진정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랑 같이 행정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 임원진에게 이 좋은 경청해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종합상인회 회장 천성철입니다. 우리 종합시장에는 지금 신흥 롯데 시네마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옥상이 한 800평 정도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랜드마크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랜드마크가 없으니까 거기에 장사들이 좀 덜 되고 모든 거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살리시면 좋겠는데 그 이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한 12층까지 올려가지고 그 구름다리로 나와서 그쪽을 잘 운영을 잘해서 그쪽 롯데 시네마 그쪽에서도 협조를 주신다 하니까 우리 종합상가하고 좀 체계를 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산성 대로를 해서 그쪽으로 쭉 가면 거기가 제일 랜드마크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래 보니까 오늘도 들어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왔는데 간판은 다 제거해 주시면은 도시 재생 사업에서 그걸 해줄 것인가 또 개인이 해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고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함께 되고 지방비뿐만 아니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이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롯데시네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신능력 앞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계획을 하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간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본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행정과 함께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좀 추후에 계속해서 디벨롭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5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신흥 3동 쪽에 그 로데오 거리 그 주변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저희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이런 지침이나 이거에 보면 자기 부담금이 좀 높아서 실행 가능성이 좀 없고요. 저희가 5개 광고물 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범 가로를 하나 시범 가로를 지정을 해서 그 상인분들하고 협약이 되면 그 사업비 내에서 그거는 다 제작비하고 설치비, 디자인비 이런 건 또 다 저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대표 시범 가로를 하나 저희가 지정해서 그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동의가 있다면 저희가 그 지역을 그렇게 지정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성호시장 상인회장 오창섭입니다. 지금 더 나은 미래로 성남을 여는 가장 큰 길, 뉴 미련티어 산성대로 제목이 참 좋습니다. 꿈도 비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시 재생 산업으로 꿈을 꾸는 저런 비전인데 저 비전을 꿈꾸다 보면 도시 재생에 의해서 복지가 지금 구도심의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인구가 떠밀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호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지금 민간 사업과 그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시 재생과 또 함께 이제 세 가지 어떤 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과 제도 때문에 각각의 역할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 법과 제도로 인해서 결정지어진 부분들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진행되기 이전에 좀 뭔가 좀 각 그 분리된 도시재생산업단 균형 발전과 아니면 그 민간 기업 이렇게 해서 3자 공동협의체, 주민협의체가 다 만나가지고 이런 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는지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시장 그 로데오 그 옥상 그 부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틀에서 좀 점검 좀 같이 함께 고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호시장 기후 체납 부지에 우리 성호시장 상인들 그리고 그 주위 주민들이 함께 그 청원서를 낸 게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에도 함께 그 청원서의 어떤 그 뜻을 좀 살려가지고 민간 기업도 좋고 지금 그 산성대로 추진하는 그 이 부분도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도시 재생 사업의 마중물 역할도 함께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제 걱정을 먼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생협력상가를 이제 계획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그것이고, 저희 계획을 통해서 오늘 이제 미처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상생협력을 각각 상인분들과 협력 조직을 구성을 해서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성호시장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분담되어 있는 것은 저희 사업에서 최대한 일단 진행을 하면서도 방금 말씀 주신 지속가능 도시과와 타과에서 협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은? 예. 예, 안녕하십니까. 로데오 거리 상인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만드신 계획 잘 봤고요.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지금 어울림센터 조성에 있어서 밑에 이제 지하철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공사하는 데 있어서 몇 층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시공에 있어서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먹자골목 중심이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지금 뭐 푸드트럭이라든지 공유주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뭐 생각들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뭐 경기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 게 이제 먹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업 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통계청 데이터 상으로도 골목형 상점과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공유주방 플랫폼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떤가. 지금 뭐 성장기업 활성화해 갖고 실적 있는 기업들 데리고 오신다고 했지만 지금 근처에 뭐 상대원도 있고 판교도 있고 전문화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먹자 쪽이 아무래도 수정구 쪽에 많이 분포된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보니 뭐 그러한 거점 시설을 한번 고민해 주실 수 없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어울림센터 시공과 관련해서는 어울림센터는 지금 성호시장 뒤편에 들어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게 맞으시다면 거기에는 지금 이미 설계를 하고 그게 계획이 들어가 있고 지하 주차장까지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대 뭐 지하 수층이 들어가서 여기에 시공에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이 지금 많이 있고 저희 푸드트럭 공유 주방에 관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그 신흥종합상가 먹자골목 로데오 거리 먹자골목에서 그분들께서 한 번씩 이제 나와서
바깥 산성대로로 아예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을 축제의 내용으로 함께 계획을 해서 담는 것으로 가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기업 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성남시 타 지역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 판교나 뭐 말씀 주신 하이테크밸리나 다 있습니다만 지금 산성대로에서 산성대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새로운 것이 유입돼야 할 것으로 봤고 그것이 이제 문화와 업무 기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지역에 이쪽에 지금 오피스 빌딩들이 있고 여기서도 오피스텔이 크게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도 추가적인 계획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흥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황계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상인회장님과 상인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또 이제 산성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꼭 그 지정이 돼서 이게 우리 그 본 도심 상권의 커다란 도약의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추가 계획을 첨부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 또는 다른 데에서 와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본 도심의 상권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계획에서 특히 주민분들이 상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저희 계획이 좀 계속해서 하드웨어 사업은 있지만 인적으로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네, 신흥종합상가 상인회 사무국장 임철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산성대로 활성화 구역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우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성남시 상인연합회에서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성남하면은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만한 그런 자료가 많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태까지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은 어디 벤치마킹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다른 데서 저희가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도로에 가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 상권은 여러 그 지역을 다녀봤지만 그런 데서는 여러 가지 많이 볼거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여주 같은 경우에 그 한글 시장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특화시켜 가지고 한글 부분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문화 프로그램들도 같이 돌리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가면서 아 이런 것들은 많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지금 그 진행되는 내용 중에 보면은 특징적인 게 지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그 천설철 상인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로데오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롯데시네마 그 건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어떨까라는 것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그 교육이나 그 회의를 통해서 그 전망대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망대 같다고 하면은 뭐 예전에 저기 그 프랑스 뭐 에펠탑이라든가 남산 타워라든가 이렇게 뭔가 특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데오 여기 우리 신흥종합상가 이 앞쪽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런 그 시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이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청사진 같은 경우가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그래서 딱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은 있는데 그 다른 데처럼 이렇게 청사진 형태로 뭐 조감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구성해서 이번 작성이 될 때 아 지금 이런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려고 하는구나 할 때 특징적인 부분들 그런 어떤 내용도 같이 좀 첨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성남에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 성남시에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상권 활성화 사업들에서 어떤 성공이 좀 찾기 어렵지 않는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에서는 그래서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따로 두지 않고 시설 조성 단계에서부터 문화재단, 청년재단, 청소년재단과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구성을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지금 공간 계획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그 공간이 성남시 산성대로에만 있는 것인지 좀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9월 30일에 공모에 접수하기 전에 어떤 뭔가 그 특화 부분이 상징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찾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저희가 이제 아까 단면에 프롬나드라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우리 선형공원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15m에서 뭐 한 25m까지 공간이 좀 생기면서, 그게 지금 한 1.2km, 뭐 우리 사업 이제 단대 오거리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연장을 하면서 그 위에 공원, 근린공원 우리가 만드는 거 있죠. 그 공원까지도 연계가 되고, 그러면서 그 이동을 하고 지하로도 이동할 수 있게 또 하고, 또 위에 지상에 또 편안하게 녹지 공간도 즐기고, 또 어느 놀거리를 조금 넣어놓기 위한, 이게 하나 좀 특화라고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지속적으로 뭐 어떤 뭐 상징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예. 높아시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구조물이 딱 세워진다라거나 행정적으로 딱 단안이 내려진다라거나 그렇게 되면 행정과 법의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마중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 재산권과 아니면 공유 재산권과 부딪히는 점이 또 당연히 발생되는 거고, 또 사업 시작되기 전에 그 민간 사업과 지금 이 계획에 부딪히는 점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법과 행정에 부딪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깊이 당부드립니다. 이 점을. 네, 잘하겠습니다. 또 다른, 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흥노대거래 상인 회장 황용철입니다. 저희 보면은 이게 지금 사업 유들 사업이 이제 이 대체 큰 그림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흥노대거래 같으면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에서는 이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상권에서 이 문제점을 다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이 여기서 좀 모자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분은 이제 저 신흥노대거래는 일단은 뭐냐면 요즘 보면 배달이 많은데 쉬운 말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저희 70% 정도 업소가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첨부해 줬으면 고맙게요. 또 나름대로 한 가지는 특화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규제 좀 없었으면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상인들이 또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길, 또 여기 우리가 상인들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좀 보태줬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회장님이 그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뭐 틀린 말씀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제 9월 말까지 제출을 하고, 또 특위 심사 받기 전까지 계속 컨설팅을 또 받으면서 일부 수정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해, 회장님. 예. 아이고, 지하상가 상인 회장입니다. 오늘은 다 앞에서 회장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별도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덧붙여서 한 말씀 하자면은 지하상가는 옛날 지하 상인에서 용역도 한 것도 있고 시에서도 용역한 건데 전체적인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지금 아까 그 그림의 차트 보니까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하고 또 LED 그 부분만 나오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우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뭐 기본이나 뭐 실시 계획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자체 사업으로는 빼놓을 겁니다. 지자체 사업은 빼놓을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 중에서 뭐를 마중물로 넣으면 그래도 금방 이 작은 비용에 효과가 먼저 될 수 있을까? 이제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인 지하상가로 연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계단이 사실 너무 좀 길어요. 한 3개의 계단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지하철 역사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 그러면 부담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저도 지하상가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너무 전체적으로 조도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니까 조도를 한번 확 키워보자. 왜 저희는 사업비가 이게 250억에 건축물도 져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어떻게 좀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어떻게 한번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없으신 거? 네. 뉴프론티어 삼성대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기본적인 우리 삼성대로에 대한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그 뭐 예전에 보면 시에서 가운데 도로를 하고 또 형태로 해갖고 그 자동차 전용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버스 전용차 조선인가 이렇게 뭐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를 뭐 대고 뭐 접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중앙차로에 저희가 이제 그 대중교통과에서 그 SBRT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을 같이 네네 그거 고려해서 저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십시오. 성남중앙지하상가 남세희라고 합니다. 지금 뉴프론티어 삼성대로 잘 봤고요. 그리고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이 많이 노화됐고, 그리고 지하상가는 이제 뭐 환경 개선을 하려면 물리적 그 시설 현대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또는 이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급한 거는 환경 개선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리적 그 시설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출입구 개선하고 통로에 LED 조명 얘기가 나왔고 또 더불어서 그 LED 조명하고 통로가 지금 베이지색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흰색 계열로 해가지고 그 선명하게 해서 좀 밝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상가 단점이 뭐냐면 이제 폐쇄 공포감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 또 이제 지상에 보면은 저희 지하상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하상가가 있다는 거를 그 출입구 쪽에 좀 그 누가 봐도 눈으로 봐서 여기 지하상가구나 하는 걸 보일 수 있게끔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셔서 성남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공청회 종료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니까 많은 의견 제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과 끝까지 현장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실까요? 좋죠. 네.